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크 그리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배울 텐데요. 먼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살펴볼 수 있는 책 이름은 통치론이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이론이 사회계약론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론의 내용을 사회계약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도 자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와는 달리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에는요,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 자연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자연법은 신이 내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크는 신을 믿는 이제 종교 신자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신이란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에게 명령하는 법칙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이 있고 신이 내린 법이다. 국가도 없고 어떤 정치 사회도 없고 정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자연 상태에서조차도 자연법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신이 내린 법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는 선한 행위고 어떤 행위는 악한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도덕이라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연법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느냐? 가장 먼저 이제 자연법이 인간한테 명령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자기 보존을 실행해라. 자기 보존해라. 자, 그리고 자기 보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이 위험이 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이것도 자연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인을 도와라. 여러분들 학습지에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원문을 실어놨을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연법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당연히 도덕관념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근대에 들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크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권으로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권에 대해서 홉스와 로크의 말이 다르죠. 로크가 얘기하는 자연권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생명권과 자유권과 재산권을 천부적 권리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근데 특히 여러분들 이 재산권은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노동 투하설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로크의 단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자, 생활과 윤리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면 이런 노동 투하설이나 로크의 단설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연 상태란 자연인들이 이거 갑자기 왜 뜨지? 잠깐만. 이제 안 뜬다. 자연 상태란 자연인들이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크가 생각하는 이 자연 상태에서는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뭐 모여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해요. 즉, 어느 정도 집단 생활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치라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정치라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없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공동의 재판관이 없어요. 또, 공동의 법률이 없어요. 심지어 공동의 권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권으로서 생명권과 자유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존재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고 재산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동의 재판관도 없고 법률도 없고 권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자연권을 침해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죠. 자연법을 어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연법의 집행권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즉, 자연법을 어긴 사람,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한 사람을 집행하는 것, 처벌하는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부당한 처벌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이제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엄청 심하게 처벌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자연 상태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공동의 재판관과 법률과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란스러워지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인간들이 자기 보존을 잘 할 수 있을까? 자연권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실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게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정치사회라는 것을 드디어 출현시키게 됩니다. 자, 먼저 사회계약을 왜 맺느냐? 자연 상태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는 공동의 재판관과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자연권이 침해당하기도 쉬웠고 보호나 보장이 쉽게 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실현시킴으로써 공동의 재판관과 법률과 권력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위에 공동의 재판관과 글자가 왜 이래? 법률 그리고 권력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장일치 동의. 계약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종종 물어보기도 하더라고. 사회 계약을 맺을 때 하는 동의는요, 만장일치이어야만 해요. 만장일치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사람이 난 그런 계약을 맺지 않겠어 하면 그 사람은 그 계약에서 빠지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계약을 맺자 해서 정치 사회라는 것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정치 사회에 들어갈 수 없겠죠. 이거 종종 물어보니까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 동의하느냐? 일단은 자연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연권을 사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권과 자유권과 재산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한하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사회에서 정한 법률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무한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한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와 권리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법률을 통해서 제한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자연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보존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연법에서 명령하는 것은 자기 보존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에 동의하느냐? 아까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어. 그래서 이런 자연법의 집행권을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회에 양도하자. 즉,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공동의 법률가 공동의 재판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집행권을 실행하게 하자, 처벌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 또는 정부의 운영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자.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치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국가와 정부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은 어떤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얘기 서로 다른 얘기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런 어떤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국가 정부가 너무 다양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수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운영할 때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하자라는 것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크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 동의라는 개념인데요. 로크는 이 동의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명시적 동의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명시적이라는 얘기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누구든지 그것을 볼 수 있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언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증명서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동의를 명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시적 동의는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 개인을 특정 정치 사회의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동의다. 자, 이런 거지. 나는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정치 사회를 만드는 동의는 당연히 명시적 동의의 형태이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명시적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은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뭐는 책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의무와 책무를 가지게 됨으로써 어떤 이익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익이 뭐냐? 이 정치 사회가 이 시민인 그 사람한테 자연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너는 어떤 의무와 책무를 다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명시적 동의는 이런 것이고 묵시적 동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회계약을 한 이후의 일인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 개인이 특정 국가의 영토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간주되는 동의를 묵시적 동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묵시적 동의는요, 그 국가의 영토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국가의 법률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 해외여행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미국의 땅 위에 있으면 당연히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프랑스에 있으면은 우리가 프랑스의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법에 따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프랑스에 간다고 해서 프랑스 사람이 되나요? 그건 아니지. 미국의 땅에 간다고 해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묵시적 동의는요, 그 국가의 법률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긴 하지만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만들어주는 동의는 아니라는 거. 계속 물어보는
보기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이 동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짚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우리가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정치 사회를 만들어냈고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그 대표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정부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로크는요, 홉스와는 달리 이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부의 권력이 분립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크도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조금 뉘앙스는 달라. 자, 일단 정부는 무엇이냐? 정부는 다수의 동의를 이제 시민들이 다수의 동의를 통해서 뽑은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는요, 사회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자연권을 이 대표자한테 신탁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신탁이 뭐냐면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그런 신탁이 아니라 이제 맡긴다인데, 이 맡기는 형태가 뭐냐?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 자, 하지만 이 권리의 행사는 정부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의 행사는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형태를 신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정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리를 신탁받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요,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정부는 신탁받은 목적. 이 사람들이 왜 정치 사회를 만들어내고 정부를 만들어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더 잘 보장받고 보호받기 위해서잖아. 정부는 신탁받은 목적을 실현할 의무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만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이제 한 곳에 권력이라는 게 집중이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남용할 수 있잖아. 나쁘게 쓸 수도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분할되어야 된다. 정치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입법권, 그리고 집행권, 마지막으로 연합권이라는 세 가지 권력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입법권이라는 겁니다. 입법권. 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자, 로크가 생각하기에 이 입법권은요, 시민들이, 야, 너 당분간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해라고 누군가를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받은 사람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법을 만들어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반 시민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나중에 법에 적용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자신이 적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나쁜 법을 안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입법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너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라고 지정한 사람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이 야, 너가 법을 만들어라고 지정한 사람들만이 법을 만들 수 있고 그 법이 진짜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집행권과 연합권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마지막 저항권 한번 봅시다. 자, 정부가 잘못할 수 있지. 정부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까? 당연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로크는요, 인간은 자연법에 의해서 이 저항권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항권이 뭐냐? 나쁜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민사회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라 정부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계약론을 아예 취소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저항권도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하면은 계속 나올 거니까 학습 읽어보면서 공부합시다. 자, 이제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대충 봤어요. 마지막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보도록 합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책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리고 이름 그대로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보면 됩니다. 자, 루소는요, 여러분들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워낙 특이한 게 많아가지고, 되게 이 사람의 일생이나 일화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넘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간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루소는요,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괜찮아. 더 좋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문화와 학문이 만들어짐으로써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지? 당연히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게 나올 건데 자연 상태가 가장 좋았던 사회예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 아니, 사회라고 하면 안 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상태 이퀄 가장 이상적이었던 있지. 자, 왜 가장 이상적인 상태냐? 일단은 자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인은요, 진짜 침팬지 생각하면 돼요. 우랑우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침팬지 같은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도 신경 안 써. 다른 사람이 뭐 뭘 하든 간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열매가 맺혀 있으면 맛있는 열매가 맺혀 있으면 저거 따먹고 그 다음에 그냥 풀밭에 뒹굴고 그러는 거.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자기 보존에만 관심이 있고요. 굉장히 무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보존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뭔가 나빠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타인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면은 더 타인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인들은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타인한테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류의식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동류. 나랑 저 사람이랑 같은 종이다. 같은 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어. 판단할 수조차 없지. 왜? 무지하니까. 그리고 서로 교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배고프면 나무에 맺혀 있는 그런 열매들을 따먹고 뭐 자고 싶으면은 그냥 풀밭에 누워서 자고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도덕관념이라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 왜? 교류가 없으니까. 교류가 없으니까 집단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랑 관심이 없으니까 뭐 모일 일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도덕이란 게 만들어질 리가 없지. 당연히.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그냥 굉장히 하루하루 자기 만족하며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따시다, 아이고 졸리다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충족시키는 상태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자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자.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있습니다. 왜? 사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네 것,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무한하게 자유를 가지고 있고 무한하게 평등해요. 그래서 이때 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연적 자유, 자연적 평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평화가 이상적으로 보장되는 최선의 상태.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다고. 이 이상 좋을 수 있는 상태가 없어요. 자연 상태가 짱이야, 그냥. 자, 하지만 굉장히 우연한 일로 사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 말했지. 루소는 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나쁜 거라고. 불평등이 만들어졌어. 사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자, 그리고 굉장히 인간들이 부자유스럽게 됐어.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그냥 의도한 건 아닌데 굉장히 우연하게 협력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이런 협력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 장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장점을 인식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그냥 이참에 합칠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공동 생활을 하게 돼요. 집단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아.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남으면 이제부터 이만큼은 내 거야. 이만큼은 너가 가져. 자, 소유라는 게 생기고 불평등이라는 것이 당연히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인간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적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는 허영심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적 소유와 허영심이 생기게 됨으로써 계층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계층이 발생했다. 불평등이 발생했다. 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와 자연적 평등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를, 이런 사회를 계속 살아가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은,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그 상태를 계속 살아야 될까? 아니란 얘기야. 이것을 뜯어 고쳐야 돼. 그 뜯어 고치기 위한 것이 뭐냐? 사회 계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자, 이 사회 계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 왜? 사회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졌고 협력이라는 것의 장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그때 누렸던 자유와 평등은 어떤 식으로든 복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재구성하자.
무엇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 띄워놓고 계약을 맺습니다. 자, 계약을 맺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권,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인된 권리를 주권이라 얘기하죠. 자,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양도합니다. 이 무슨 말이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처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각이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자신의 주권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양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나는 나의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권을 받은 게 됐죠. 자, 서로가 서로의 주권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된 주권은 자, 일반 의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 의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루소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일반 의지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은 이 일반 의지라는 것에 복종하자고 계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연인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시민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시민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국가 공동체 시민은요, 이제 일반 의지랑 엮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설명하자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앞으로는 세 글자로 부를 거예요. 공동선. 이것을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우리 국가 공동체의 공동선이 이제 높아지면 나의 이익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치에 참여해서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시민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일반 의지에 대해서 설명할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쌤이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옹크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자, 일반 의지라 먼저 정의부터 내려볼게. 말이 어려워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인적 자유의지 중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들 사이의 공통된 의지.
사실 이것보다 더 줄여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약간 그러면은 이제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국가 공동체에 이제 ABC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ABC 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겠지.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네. 자, 자유의지라는 거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이 ABC 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생각도 뭐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겠죠. 자, 이렇게 뭐 있는데, 자,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서도 A라는 사람은 어,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B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름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C라는 사람도 나름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중에서 이 A, B, C 세 사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생각이 있기도 할 거예요. 공동선에 대해서. 자, 그것과 관련된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의지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이 5천만 명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겠지. 국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데 딱 일치하는 5천만 명이 다 일치하는 그 의지, 공동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좁지만 중요한 내용이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일반 의지들 있잖아요. 여기 서로 겹치는 부분, 똑같은 부분이라 생각해야 돼요. 자, 이 겹치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유의지 중의 일부분이죠. A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들 중에서 일부분이고,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중에서 일부분이고, C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이잖아. 즉, 일반 의지는 다시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 일반 의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조금이라도 뉘앙스를 잡게 되는 순간, 루소가 진짜 천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 하면서 항상 감탄하거든.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아, 근데 인성은 별로 안 좋아해. 자, 아무튼,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고, 예속이라는 것은 노예와 같은 그런 느낌을 의미합니다. 예속이 아닌 것이고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되죠. 자, 이런 일반 의지는요, 전체 의지라는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 전체 의지는요, 그냥 여기 ABC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세 사람의 자유 의지들을 다 더한 것을 전체 의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4번. 이 일반 의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야. 의지잖아. 그런데 법으로 표현될 수 있어. 자, 여러분, 법으로 표현된다. 일반 의지는 법으로 표현된다. 즉, 법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이거 나중에 우리 공화주의에서도 똑같이 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법을 따르는 것,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 왜? 일반 의지가 법으로 표현된 거니까. 일반 의지랑 법이랑 같은 거고, 법을 따르는 거는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정부는 대리인이에요. 순수 행정 기관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정부는요, 법을 집행하는 역할만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만들어요. 시민들이 직접 모여요. 우리 몇 날, 무슨 날, 무슨 요일, 어디서 만나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시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루소는요,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히려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낸 법을 집행하기만 해요. 집행하기만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정부는 시민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해줘요. 이 정도가 이제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이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상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와도 되고, 더 정말 이것을 전공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나 또는 윤리교육과나 철학과 가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끝.